다음은 머무르고 싶은 부평의 자연과 도시 환경이라는 주제로 최용희 선생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 직장을 퇴직하고요. 사회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찾다가 둘의 시민운영회를 선발한다는 걸 알고서 신청해서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환경분과, 교육분과 이제 소모임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이 방향이 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도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부평 문화도시 차원에서 그 시민이 찾아가는 시민 주도형 문화 콘텐츠 발굴에 우리가 좀 더 도움을 주고자 저희 모임에서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 제안으로요. 머무르고 싶은 부평인데 이 부평을 자연과 도시 환경 조성 두 가지 차원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저희 그 전거 이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목표는 부평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아까도 박일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에 대해서 노동자들이라든가 또는 옛날 과거의 그러한 흔적들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부평에 대한 자부심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 내용 구성은 첫 번째로는요. 다시 가고 싶은 자연환경 조성. 저희가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외부로 많이 자연을 찾아서 코로나 이후에 나가게 되는데 외부로 많이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런 것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부평 안에도 찾아갈 만한 장소들이 너무나 좋은 곳이 많은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부평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연 환경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그리고 환경 조성을 해서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세 번째는 편리한 시설. 우리가 보면은 실제 가보면은 시설이 많이 낙후되고 또 좀 더 보완돼야 할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봤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시설은 설치됐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첫 번째 챕터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로는 깨끗하고 친절한 도시문화. 그러니까 부평에 살지 않다가 요즘에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평으로 이주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부평이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두 번째는 부평 지하상가가 유네스코 그런데 등재되면서 외부에서도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데 이곳에 찾아갔을 때 제일 먼저 불친절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는 이런 장애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설할 때는 무장애 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낙후된 시설을 이제 고칠 때, 보완할 때 이러한 무장애 시설을 함께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부평의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계에서 조금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학생들을 보면은 다문화 학생들이 점점 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다문화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많이 소외되고 적응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러한 다문화를 우리가 함께 껴안고 포용하고 가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평 환경 조성.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는 실버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령자들과 그리고 아동들 같이 함께 어울고, 그리고 젊은이들과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어우르는 그러한 환경을 필요하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안전한 부평 환경 조성. 우리가 보면은 아직까지도 도로라든가 건널목 이런 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평에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은
인간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배제된 좀 또는 그러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다시 가고 싶은 자연환경 조성 중에서 첫 번째요. 사람들이 환경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부평에서 갈 수 있는 곳들이 꽤 많더라고요. 굴포천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굴포천이 제일 첫 번째 자랑인 것 같고요. 그다음 북해산, 장수산, 원적산, 광학산, 나비공원, 부평숲 등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자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북해산을 통해서 광학산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그림을 좀 넣어봤습니다. 사진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나비공원. 여기에 보면은 저쪽 무장의 데스크 로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부평도 조금 무장의 길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장수산이고요. 그 옆에 데크는 이것들이 무장의 데크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도 갈 수 있는 이런 무장의 데크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원적산 둘레길.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만 둘레길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산 둘레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적산 둘레길은 한 3시간 코스. 그래서 이런 조성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어 있는 부분을 칭찬하고 싶지만 우리가 오늘 모인 거는 좀 더 나아지기 위한 거니까 한번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 나무길이 돼 있는데 이게 비가 오면 되게 미끄럽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설을 관심을 두고 보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거는 굴포천이에요. 굴포천을 이제 둘러보는데 이게 반려동물 매비온 본탐인데 저게 걸려 있더라고요. 되게 오래되고 녹이 슬고 걸려 있는데 저런 것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철거하든가 아니면은 이용을 하든가. 어떻게 보면 저게 환경에도 문제가 되지만 조경에도 또는 경치에도 좀 많이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와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SNS를 통한 홍보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굴포천만 하더라도 되게 잘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 SNS를 많이 찍어가지고 인증사진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조성해가지고 거기와 관련된 행사를 하고 그리고 시상을 하고 그 작품들을 전시한다면 우리 굴포천이 부평이 아닌 좀 더 수도권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이 나오는데요. 이 유니버설은 디자인 포 피플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편익 시설인데 미와 그리고 실용성을 함께 살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여기 의자 같은 경우 색상도 좋고 그리고 디자인도 사람의 신체 굴곡을 이용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디자인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건축에서부터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저기에 보면은 조망인데 제가 작년에 가롤산 거기 텃밭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농사를 져봤는데 이 부평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해 낙조가 거기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노을이 참 이쁘거든요. 그래서 굴포천에도 그러한 노을 전망대를 좀 해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또는 가족들이 와서 그 노을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굴포천 길을 걸어보면은 이쪽 안쪽 길은 좋은데 이쪽 카페 거리는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좀 찾는 시민들이 기분 좋게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편리한 시설 이용인데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보면은 QR코드를 이용해서 사이트를 연결하고 그리고 리플렛을 다운받고 그 다음에 불편사항 신고를 앱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하늘공원의 예거든요. 서울 하늘공원의 예 같은 경우는 리플렛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불편신고 QR코드로 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놀이터 이런 곳에다가 이 QR코드를 설치해 놨어요. 부착을 해놨고 언제든지 시민들이 찍어서 그것들을
신고를 하면은 빨리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러한 것도 인천의 그 각 곳에 있는 좋은 공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공원시설 관리 필요성인데요. 조경시설에서 유니크 디자인이라는 것은 부평만의 특징, 우리가 청양고추 하면 청량에 가면 고추 모양의 그런 디자인을 자기 도시만의 특색을 살린 것처럼 우리 부평도 뭔가 부평만의 특색이 있는 디자인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휴양시설인데요. 제가 잘 다니는 원적산만 해도 캠프시설이 돼 있는데 가서 보면은 급수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캠프는 치는데 아이들이 물이 마시고 싶으면 다 준비를 해가야 되거든요. 간단한 이런 급수시설은 필수로 좀 설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들은요, 좀 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즐길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든 임산부든 아동이든 노인이든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가지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되고, 우리가 문화도시 부평이라고 그러면은 일부분의 사람, 예술가라든가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이 다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거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무장의 시설들, 무장의 디자인이나 무장의 시설들도 다 넓게 의미 보면은 유니버설 디자인 속에 포함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공예박물관에 가면은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점잡한 안내지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 옆에는 네덜란드의 지하철 역사가 이제 그 장애인들이 갈 수 있게끔 한 시설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챕터가 끝났고요. 두 번째 챕터로 깨끗하고 친절한 도시문화 조성인데요. 아까 그 굴포천에서 했다는 블로킹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스웨덴어로 이삭을 줍는다는 이러한 운동인데 우리가 산책도 하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쓰레기도 같이 줍는 이러한 운동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쓰레기 봉투나 시장 바구니 같은 걸 배부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라든가 화성시에서도 스마트 신고 어플이 있거든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쓰레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찍은 거, 요거의 첫 번째 사진은 뭔가 하면 휠체어 탄 사람들이 인도에서 내려가가지고 건너가기 전에 차도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막을 해놨는데 그 보호막에 지금 쓰레기, 박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박스 같은 걸 저기다가 이제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 탄 사람들이 이용하기 불편한데 저거를 만일 스마트 이 불편 신고 앱이 있다면 빨리 신고해가지고 처리하는데 저게 며칠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시정이 아직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우리 부평의 문제점이 아닌가. 이미지에 대해서. 그리고 굴포천에 저기 폐자전거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거 그대로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자기네 차 주차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차도를 막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모습. 이게 시민들의 좀 의식인 것 같은데 우리 부평 시민의 의식도 좀 고치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블로킹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자, 이러한 앱.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찾아보면. 그리고 이거는 유니크. 이건 외국 사례인데요. 자기네만의 특색을 살린 이러한 쓰레기통. 그래서 아까 지금 보면 쓰레기 없는 세상이니까 쓰레기통을 설치하더라도 좀 더 미적 감각을 살려서 사람들이 쓰레기도 버릴 수 있는 공간과 아름다움의 공간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현금 거래 유도, 위압감 조성과 불친절한 태도, 야간 시행한 데 어두운 거리와 골목, 그다음 무질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이쪽으로 부평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서 건전한 상거래를 계도하고 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좀 더 치안을 강화하고 이번에 슬프게 일어난 이태원 참사 같은 게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무장애 시설. 여기 옆에 보면은요,
휠체어를 탄 사람이 지금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그네를 탈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러한 시설들로서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다르지 않으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소중한 문화가 있고 소중한 언어가 있고 소중한 삶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자꾸 어떤 편견을 갖는데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이해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귀화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분들이 되게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귀화한 분들이 그 귀화 시험에 잘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룬 가정에서 좀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러한 제도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트렌드를 좀 살리자 축제를 할 때 그래서 인천의 그 풍물 축제라든가 좋은 축제들이 꽤 많은데 이런 거를 할 때 많은 사람이 젊은 남녀노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세대에 맞추는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이 같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자, 보행자가 우선인 대각선 횡단도로라든가 기울어진 보도블록을 고치다든가 이런 것들을 고치면 좋겠고, 자, 영상 시청할 시간 없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부평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도시 환경을 더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평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채주 시인의 꽃3이라는 시를 인용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희기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부평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감사합니다. 최종희 선생님께서 저희가 오늘 논의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 주제에 있었던 무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 광범위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시간을 딱딱 주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환경보호와 불포 천천히에 대한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기존에는 경관 조명 사업도 했었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의식 전환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했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 말고 또다시 우리는 이런 것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다 반영되고 다 실천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고 향후 부평구 문화재단 내지는 문화도시센터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5년간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부평 사람들이 행복하고 삶이 즐거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굴포천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하천이었거든요. 굴포천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구청 인근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굴포천의 발원지는 만월산 칠성약수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지하에 이제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이제 복개된 이후부터 보이는 게 이제 구청역 있는 데서부터 해서 부천을 지나서 서해까지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평하면은 캠프마켓도 있겠지만 자연유산으로 보면은 굴포천을 먼저 찝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도시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과 염두에 두고 진행할 수 있는 게 굴포천이 아닌 그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던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사업을 조금씩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까지 접목을 시키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함께 요거는 조금 더 부족한데 이거 하면 어떨까? 라고 말씀을 내지는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조금
여담을 좀 추임새로 넣어놨으니까요.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최종희 선생님, 네. 그 머무르고 싶은 부평의 자연과 도시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선생님께서 다 저 많은 걸 어떻게 저렇게 준비하셨나 싶을 정도로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대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카페 거리에 그 쓰레기 문제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그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늦추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구별로 아니면 동별로 뭐 1동, 2동, 3동, 4동 이런 별로 해서 뭐 그분들한테 만약에 쓰레기가 없다 그러면 뭘 더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음. 거는 없나요? 그리고 그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부평구에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을 하루에 3시간인가 4시간 해서 네. 시간당 일자리 얼마를 해서 차원에서. 그렇게 네네. 하는 걸 제가 본 게 네.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 활동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 활동이 거기에 만약에 투입되게 되면 그 쓰레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네. 그 일에 관여하지는 않고 저희는 시민 둘의 위원회에서 이제 그러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끄집어내는 모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정책 결정은 안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노인 일자리 창출로 그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떤 기관으로 나가가지고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만일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구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시민으로서 좀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취약한 부분도 같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 이런 걸로 한번 제안을 한번 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 쓰레기 사진을 찍으신 시간이 네네. 언제쯤? 저게 토요일 날 한 3시? 주말에. 예. 근데 네네. 저기뿐만 아니라 둘레 꽤 많이 씌우셨고 그리고 보면은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파다 넘기도 하시고 내가 거기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이용은 하는 분들은 동네 분들인데 그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저희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없애는 네. 게 근데 있었어요. 예, 그게 더 그런데 문제가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네.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네네. 명이거든요. 쓰레기를 없애려면 쓰레기통이 있어야 쓰레기를 쓰레기통 안에 집어넣을 텐데 거리를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 안에 쓰레기통을 없애서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선생님도 그러면 쓰레기통이 네, 그래서 저도 있는, 이제 네. 쓰레기통을 좀 만들 때 어떻게 네. 보면은 쓰레기통을 없앤 취지가 좀 더 이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반대 효과가 나버려가지고 더 지저분하게 돼버리고 문화의 거리만 가도 보면은 도로변에 완전히 담배꽁초가 쓰레기하고 담배꽁초에서 그게 어떻게 말이 문화의 거리인 거지 이게 문화가 아니라 저급한 문화가 돼버린 것 같은 너무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자꾸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 부평만의 디자인을 좀 살려서 예술인들하고 그런 쓰레기통을 좀 만들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남자분들이 이제 흡연을 하시려면 밖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 버릴 데가 없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셨어요. 임의로. 본인이. 그러니까 쓰레기는 보이는데 이제 좀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갖다 놓으셔가지고 거기다가 또 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을 마련해 놓으니까 그쪽에다 버리니까 그 주변에는 쓰레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시민들께서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시는 두 분께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권순금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동기가 어떻게 되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박기룡 선생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민활동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러한 역할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문화도시 부평을 만들어가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시민 활동은 사실은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요. 저는 항상 부평구청하고 인천시청은 항상 그게 사이트를 열어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흐름이 있는지 저도 그런 궁금증도 있지만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제가 시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왜냐하면 요즘 흐름이 트렌디가 뭔지 또 부평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대외적인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온라인으로 많이 의견을 표출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관계가 다 줌이라든가 이런 게 대면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국민 생각하면 이메일로 다 그런 게 소통이 그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이렇게 제가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문조사가 끊임없이 오고 피드백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한 영역을 자꾸 넓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떤 시민 활동을 하고 싶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인천문화재단, 부평구 문화재단, 그리고 부평구청, 인천시청, 그리고 국민 생각함 이런 부분은 들어가 보거든요. 제가 좀 틈 있을 때마다 가서 어떻게 돌아가는 시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또 뭐 고향 사랑 기부제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표출하면서 이제 의견을 보다 보니까 유튜브도 이용하게 되고 제가 이렇게 항상 제 바운다리 안에서는 바운다리에서 뭐 의견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기 위해서 유튜브도 많이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민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시민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라 그런 것들이 외부적인 거하고 또 어떤 선천적인 거 이렇게 자체적인 걸 두 가지로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평에서 태어나가지고 아까도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올 수 있는 부평이 만든다는 것이 저는 이 반세기를 살았던 것이 보면은 이 자발적인 거, 선천적인 것이 부평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제 외부적인 환경은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살기 좋은 어떤 이제 부평에서 이 어떤 이제 부평 문화도시, 그러면 구민들이, 부평 문화도시 195억짜리가 있다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부평을 좋아줄 수 있는 것들이 뭔가가 있을까? 네, 뭔가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아트센터가 뭐 90년대 전 것도 못 치르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외부적인 게 있으니까 시민들이 멀리서 부천하고 동인천에 가지 말고 여기서 한번 영위해보자 해보니까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문화둘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참여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주변에 답답하고 시민으로서 답답하고 뭔가 불편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의식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의 시민 거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를 해봤는데 한 예를 들자면 이주민 축제가 있었는데 이주민만의 축제인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좀 많이 참여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함께 가는 그러한 축제였으면 참 좋았겠는데 너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는 거에서 제가 바라는 거는
저부터도 옛날에는 이렇게 바깥에서 쳐다보는 그런 일반 시민이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마인드를 바꿔서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내가 직접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시민의식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실 말씀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주제가 2개가 더 남아 있으니까 그때 하나씩 이제 제안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좀 될 것 같아서 요 주제 깨끗한 문화도시 부평 그리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 부평이라는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나서 같이 강평 같은 거 할 때 함께 또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잠깐 끊었다 갈까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 예, 그러면 5분 정도 끊었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